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저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볼 때마다 박근혜 정권을 내부에서 무너뜨렸던 배신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분노의 추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탄핵을 당하고 정권을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텐데, 왜 그들은 내부에서 정권을 무너뜨렸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유승민 의원입니다. 최근에 보수 대통합 이 전국에서 그가 다시 뉴스메이커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에 도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자, 현실적으로 보수통합 논의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늘은 제가 유승민 의원이 대한민국과 역사에 지은 죄를 어떻게 속죄를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그가 그 사람 하나, 자기 자신 하나 금배지를, 내년 4월에 금배지를 포기하고 정치적인 이익과 지분 이런 것을 대폭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보수 통합에 백의 종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가 대한민국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길입니다. 제가 그의 죄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박근혜 정권 시절의,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3개월, 나라가, 정권이 그런 식의 상당한 혼란과 또는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자신은 대통령의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해서 각종 금융계 공공기관 인사청탁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성사된 것도 또 꽤 돼 있습니다. 온갖 청탁은 다 해놓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을 하는, 그 청탁의 문자 메시지가 지난해 SBS에서 공개가 됐었죠. 제가 문자 메시지 하나 대표적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안수석, 요즘 민원이 많네. 민원이 많은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표현까지 쓰겠습니까?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사장 공모에 지난번 대우증권 때 말씀드렸던 조모 씨가 최종 3배수의 1순위로 올라가 있다는데 후보자마다 세게 민원을 하는 모양이네요. 한번 챙겨봐 주소. 이 조 씨라는 사람은 결국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사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조 씨라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의 경북고등학교 1년 선배죠. 그래서 이 민원 이전에 대우증권 사장 공모 때도, 이 증권사 사장을 지낸 사람인데 대우증권 사장 공모 때도 청탁을 했었죠. 제가 대표적인 문자 메시지만 하나 읽어드린 겁니다. 모두 포함을 해서 10건, 10여 건의 청탁을 했다고 당시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뒤로는 이런 식으로 청탁을 해서 온갖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다 챙기면서 이로부터 약 1년 후 2015년 7월, 그러니까 2016년 4월, 당시 새누리당이 4월 선거에서 폭망하기 한 7개월 전, 여당의 원내대표 유승민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 공격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경기 부양책 잘못됐다. 창조 경제에 문제 있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의 핵심을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국민들 보는 앞에서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을 해댄 것입니다. 당시 제가 중알본 논설위원 시절이었는데 유승민과 조직의 질서라는 칼럼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조직의 질서를 모르는 일이다.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견이 있다면 내부의 정권 내부의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개선을 해나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지 어떻게 대놓고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가? 대통령과 원내대표는 상하의 관계입니다. 신문사로 따지면 사주와 편집국장, 회사로 따지면 사장과 영업부장, 집안으로 따지면 아버지 어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의 밑에 아들이나 딸, 이런 상하 관계입니다. 제가 당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사주의 신문사 경영 방침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이념적인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이견이 있으면 편집회의라든가 내부의 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대놓고 편집국장이 사주의 노선과 다르게 신문을 만들거나 신문에서 사주의 노선을 비판한다면 그 신문사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사장의 경영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영업당담 상무가 직원들 모아놓고 아니면 소비자에게 회사 사장의 경영 방침이 이렇게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집안에서 가족회의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동네방네 떠들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판을 하면 그 집안이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유승민과 조직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유승민은 원래 지금 보수 통합의 세 가지 조건으로 첫째, 탄핵의 강을 걷는다. 두 번째, 개혁 보수. 세 번째,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른정당을 만들 때도 개혁 보수를 주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혁 보수라는 말 속에 본인의 아주 과격한 이중적인, 유승민은 재산이 꽤 많은 사람입니다. 35억 원이 넘는데 신고 재산만 아파트 2채, 콘도, 골프장 회원권. 자, 이런 사람이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 경선에 출마해서 최고위원이 됐는데 출마 선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 주체를 못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재벌기업은 수십조 원 이익을 보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제가 당시에도 과격한 당권 후보 유승민이라는 제목으로 신랄하게 칼럼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경제학자라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과 부자 기업이 돈을 버는 게 관련이 없다는 걸 잘 알 것이다. 대기업 부자가 잘 돼야 공동체가 커지고 서민 약자의 생활도 나아진다는 걸 그는 배웠을 것이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근무하고 누구보다도 주류 경제학자인 사람이 얄팍한 어떤 대중적 파퓰리즘 이것 때문에 본인을 무슨 개혁 보수로 위장을 하면서 저런 식의 발언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때 유승민의 이중성을 제가 간파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네 번째 명기한 대로 시청자 여러분, 유승민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속죄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배신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라고 해서 배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당시 박근혜 정권을 지배했고, 이것이 4월 김무성 대표의 도장 들고 나르자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탄핵과 정권 상실이라고 하는 우파가 폭망하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유승민은 금배지를 포기하고 보수 통합에 백의종군 하십시오. 감사합니다.